왜 결혼하고 보면은 그렇게 이 정도 막 법적으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희 남편도 저랑 연애할 때는 방구를 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 그 사기 결혼인가요? 방귀래장 퐁퐁이 사기야 사기 이러는데 이제 요 정도 귀여운 사기부터 뭔가 결혼 후에 속았는데 이렇게 느꼈던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대표, 그런 제일 걸 빨리 드시- 제일 제일 빨리 하지 말라고. 잠깐 생각하면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뭐 신분을 속인다든가 허언증으로 속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몽타주 자체가 사기예요. 아 왜 그때 몽타주가 왜잘 실업가 청년 아니 실업가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생긴 그러니까 사람이 호인으로 보인다. 호인 아니에요. 호인 아닌데 호인이 아니야. 호인 캐릭터 호인 캐릭터. 근데 치명적인 사기는 뭐냐면 결혼할 때 자기는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술을 좀 마시니까 콩나물국 정도만 아침에 끓여주면 된대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남편이 그때 건물주였잖아요. 맞아요. 예, 청년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 따박따박 받고 콩나물 정도는 저도 이혜정 선생님한테는 정말 발꼽대도 안 되지만 어쨌든 수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 백수 돼서 이제 그 대신에 돈 벌러 다니느라고 콩나물국 끓일 틈이 없어요. 약속을 안 돈 지키셨네. 벌어야 되니까. 남편 대신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지금 유인경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저는 저희가 남편하고 만난 지 2년 동안 연애를 했잖아요. 그럴 동안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너 왜 그래 소리 한 번 안 했고 찡그려 본 적이 없어서 아 편안한 남자인가 보다. 세상 이렇게 생각했던 걸 지금 보니까 오지게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저희는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다 뭐 시집좀 가 그러면 뭐 의사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의사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모두들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의사인데. 뭐 어찌 됐거나 간에 좌우지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들 막연히 좋다 야 니는 복도 많다 뭐 막 시집 잘 이러니까 간다. 시집을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레지던트 2년 차 때니까 남은 거 하고 한 3년만 고생하면 이제 보장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집을 또 갔는데 이제 전문의를만 따면 그러면 이제 되겠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자기는 개업하지 않을 거래요. 이미 아버님이 하시고 있는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래서 교수들 우리 친구 남편들 보면 어렵긴 해도 의과대학 교수니까 의사 교수니까 돈이 좀 주겠지. 그러니까 이거 주어진 시간이니까 또 참아보자 이랬는데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대학 이제 군대를 마치고 나오더니 자리 하나를 두고 두 선생이 싸우고 3년을 집에 들어앉았고 돈을 안 버네. 돈을 아예 그나마도 안 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밤에 이제 나이트 그때는 애기들을 많이 나니까 개인 산부인과 가서 애기 하나 받으면 받아주고. 밤에 10만 원을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때 이미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을 했고 뭐 이러니까 아무리 시댁에 살아도 제가 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어쨌든 뭐 티셔츠라도 입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깻잎김치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혼자.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다 지금 같으면 아니, 시댁에서 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매번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또 친정은 시댁에 제가 있었고 이제 친정에 전혀 가지 않았어요. 명절 때 말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 틈에 저희는 정말 가난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깻잎 장사를 하셨어요? 그 깻잎김치 장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게 제가 정말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 정말 제가 내가 나 혼자 속은 건지 무언의 속임을 저한테 한 건지 그게 뭐 저한테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얘기는 했었죠. 큰 고생은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면서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쪼라는 차였던 것 같아요. 휙 지나가니까 그때는 외제차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가 너 외제차 꼭 타게 해줄 거야. 그런 것도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로맨티스트들 로맨티스트. 어머,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준다는 얘기가 안 하죠. 맞아요. 근데 100년 뒤에. 그러니까 애 하나를 등에 업고도 저렇게 외제차 태워준다니까 할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할 것 같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참아온 세월이 한 7년?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 레지던트 마치고 군대 3년 갔다 오고 집에 3년 놀고 하니까 벌써 애는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된 거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속았구나. 이게 내가 의사한테 시집 간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논팽이한테 시집을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건 속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뭘 또 속았어요? 그러다가 애 둘을 정말 열심히 아직 더 키웠잖아요. 있어요? 열심히 키웠는데 큰애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진짜 새벽에 일어나면 막 뛰어가서 과일 가게 가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일이 위에는 좋고 밑에는 좀 자랐어요. 늘 제가 팡 거기 과일 가게 문을 열면 막 뛰어가서 제일 좋은 걸 고르면서 그게 저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크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맨날 그걸 가져와서 과일을 정말 그렇게 먹였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자식은 나를 좋은 엄마로 또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내가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밍크 코트를 입고 가니까 야, 저 아줌마 밍크 입었다. 내가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저거 2개 사줄 거야. 2개. 2개 사준대요. 외제차 타고 밍크임을 입에 나왔어? 이거 외제차 타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믿고 진짜 맨날 뛰어가 좋은 거 흠집 있는 것도 안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꼬다리 남은 거 갈아서 주스로까지 정말 그렇게 해서 먹여서 대를 이어서 믿었죠. 대를 이어서. 그럼요. 훌륭하고 큰 사람 돼야지. 큰 사람 돼야지 했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45살이거든요. 네, 밍크. 큰 사람은 됐어요. 체격이 네. 근데 밍크는. 훌륭한 건 모르겠고요. 평범한 범인인 것 같고 딸도 키가 70이니까 크게는 됐어요. 큰 사람이 예뻐요, 키웠어. 그냥 아이도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 그 반만 큰 것만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훌륭한 거를 먼저 빌을 걸. 에이, 아니야. 밍크 코트는 아직 소식이 없고요. 외제차는 오히려 나보고 엄마 직접 샀어. 현지 엄마 밍크 하나 사주지. 엄마만 입지 말고 사주지. 자기 부인. 오히려 자기 아내 사주라고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인데? 내 인생은 남편한테 속으면 둘째 문제고 아들한테까지 대를 이어 속으니까 속고 사는 인생 같아요. 아니 네. 사실 이제 장광 선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성의 마담님이 나와서 늘 장광 선생한테 속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대도 있나요? 글쎄요, 뭐 속았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식성에서 그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식성이요? 식성에서 예. 뭐 보니까 뭐 돼지고기, 돼지 껍질, 꼼장어, 닭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포장마차 음식인데. 포장 완전히 진짜 거기에서 콜라겐인데 콜라겐? 그래도.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아침 식단에도 그게 왜 닭발 같은 게 이렇게 딱 올라오면 아침에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닭발 않다요. 꽁장어가. 나는 아침에 술 한 잔 먹고 이 속이 니글거리고 있는데 술안주가 계속 저녁에 나오는데. 먹고 아침에 안 깨가지고 근데 이게 올라와 있으니 야 참 그때 지금도 이게 냉동실 딱 보면은요 시장에 가면은 이만한 거 비닐 포장에 그 뭐 닭발 3kg 정도 대용량. 예. 그런 거 이렇게 꽉꽉 쟁겨져 있어요 집에. 그거 업소에서 쓰는 건데. 아니 그럼 연애 때는 그런 걸 아예 안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럼 뭐 데이트할 때도 안 드셨고. 예. 참았네. 그 저는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잘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것도 이혼 사유도 있죠. 근데 이혼 사유 안 되고 이혼 사유. 야 그게 완전 달라진 거. 어떻게 참으셨네. 야, 그 음식이 안 맞으면 진짜 그거는 힘든데. 엄청 좋으셨나 봐. 근데 다른 걸 잘해요. 잘하긴 아이고, 또 하는데 예. 본인의 식성이 그렇게 다르다. 바뀌어져서 나는 이제 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는 좀 집사람 쪽으로 많이 좀 맞추신 따라가고 거죠. 이거 이쪽으로 이런 말씀을 봐도 얼마나 배려심이 막 크십니까? 예? 아내의 식성으로 내가 맞지 않지만 닭발을 아침에 먹기 아니지. 시작했다. 저희가 많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니까 먹기 싫어도 이걸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닭발 살라고. 피부 되게 좋다. 그래 맞아. 너무 좋아 진짜로. 진짜 좋죠. 다 이거 닭발이에요 형님.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예. 이거는 뭐 결혼 전에 속았다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 최영경 씨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근무했던 KBS 아나운서실에서는 네. 그 지방에 가서 근무하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요. 알지? 유리하시. 응? 네네네. 그럴 때 총각이 내려가면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야 내려갈 때는 혼자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셋이 손잡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총각이 내려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애 하나 낳고 올라오면 그 2년 걸리거든요. 보통 한번 지방에 내려가면 1, 2년 걸리니까 그렇게 올라와라 이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여럿 계셨고. 근데 제가 가서 광주 KBS에 가서 일주일 만에 제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방송국에서
선배 방송국에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세요. 만나갖고 이제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광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그랬더니 그 제 아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지금 사귀는 그 집이 광주에서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만나졌어?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광주에서 최고 재벌 집안이 있어요. K그룹이라고 있어. 네네네네네. 그 창업주의 조카예요. 그래서 모기업 때는 그 무슨 고속버스 회사에 그 간부를 정말 오래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인이. 아 예. 이야 이거 제대로다. 와 대박. 아니 근데 머릿속으로 밖으로 내진 않고 그 얘기를.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제대로다. 그리고 이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결혼했어. 해야죠. 예. 갔더니 갔더니 그 흔한 자가용도 없어.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다니나 보지. 그러니까 그 회사 회사 관용차를 쓰시면서 자기 개인 자동차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장인이 자동차도 없고 그 흔한 골프 회원권도 없고 리조트 회원권도 없고 달랑 집 한 채 있는 거야. 돈이 많았겠죠. 아니.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왜 저기 직원들이 고향에서 농사 지었다고 쌀 한 가마니 이런 걸 보낸대요. 그러면 쌀 가격이 얼마인가 시세를 쳐서 그걸 보내. 돈을. 청렴 절대 안 결백한. 이분이 너무너무 청렴하신 분이에요. 왜? 그리고 나서 왜 하필 내 장인이 왜 청렴한 거야? 아니 그랬더니 재벌가 이게 중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예. 최선규가 재벌집에. 지방 가더니 재벌집 사위 됐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한동안 있었어요. 속았네. 속았네요. 아니 왜 아니 훌륭한 장인을 만난 건데 왜 속는 거예요?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거는- 청년 만에. 그거는 속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거네 우리 이혜정 마담님이랑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저 아나운서 정도 되면 어디 전세거리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죠. 그치.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월급이 얼마냐면 세금 떼고 29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뭐 전세거리도 없지. 아나운서 되고 2년 만에 결혼을 하려니까 네. 벌어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예. 우리 부모님 사시는 것도 좀 그런 형편이고. 그랬는데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예. 올라가고 옛날에 혼수들 해왔잖아. 맞아. 장롱, 가전제품, 텔레비전 이런 거 해왔잖아요. 이걸 한 차례 싣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전셋집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갖다 넣어야지. 넣어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 그래서 못 다 넣어. 저 우리 부모님 2층 집 2층 방 하나 내가 쓰던 거기다 다 넣었죠. 옛날에 결혼 전에 살던 데로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혼수가. 내 방으로. 그래서 너무 실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우리 집 전통인데 네. 형도 1년 살고 나갔고 우리도 1년 살아야 되고 1년만. 아마 와이프를 속였네. 내 동생도 1년 살고 나갈 거고. 거고 이게 갑자기 가훈을 우리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이야. 속이고 속았네.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잘 포장해야 돼. 아니 그랬더니 지금도 재벌가 사위인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배. 아니 그또 지금 늘 있는 게 지금 재벌 느낌이 나거든요. 늘 여유 있어 보이시죠? 늘 여유 있어 왜 뭔가. 신발도 보면 늘 깨끗해서 왜 자동차만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한국도 안 밟을 것 같아. 맞췄잖아. 그래. 내가 그런가? 근데 시장에 가서 몇 년 사셨어요? 1년 살고 나오셨어요? 1년 살고 서울에서 전셋집, 못 전셋집? 살고 경기도로 갔죠. 아 서울 서울에서는 아니고. 안 되고. 부푼 꿈을 꾸고 서울로 왔는데 안 되지. 예 돌을 바꿨구나. 아니, 그래도 뭐. 지금은 사실 좀 약간 더 네, 귀여운 상황이긴 하지만 변호사님한테 오는 사연들은 이 정도는 훨씬 더 그럼요.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속았어, 속아서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연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속았어. 사기 결혼이야 이렇게 맞아, 이야기가 사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기 결혼과 관련된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힘들잖아요. 아기 놓고 그래. 뭐 엄청 육아하고 힘들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케어하다가도 남편한테 맨날 여보 나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나 아기랑만 단둘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갈수록 너무 심해져. 그러면서 한 번씩 아기를 맡겨놓고 나 그냥
나갈 거야. 찾지 마. 이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 우리 아내가 아기 출산하고 산후우울증 힘들고 하니까 내가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시간 보내고 와.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아내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아내가 나 오늘 나갈 건데 당분간 나 찾지 말아줘. 당분간? 당신이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나 좀 혼자 있을 시간 좀 줘야 돼.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죠. 바람났어. 아니요. 아내가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그동안 우울증이 있었다고 나갔던 거는 경찰 조사를 받고 어머나, 생각지도 못했다. 재판 출석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 몰래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 전에도 소소한 사기를 쳤던 거예요. 우리가 초범이면 벌금 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고 누범이 되다 보니까 실형을 쳐라? 변호사가 이번에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실형 각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나중에 선고가 있는 날이었던 거죠. 느낌에 이거는 구속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정 구속. 들어갔다가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회복하고 싶고 끝까지 속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는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그래서 생각에 형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출석했는데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 구속된 거예요. 법정 구속되면 그냥 그 길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 다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결심하기에 너무너무 중대한 요소인데 이걸 속이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남편분은요, 알게 되고 나서 3개월 동안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혼인 취소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애기는 어떻게? 아이는 이제 아빠가 혼자 아빠 지금 키워야지. 엄마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제 서로 속인 거잖아요. 네네.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아까 다 속은 거 얘기하셨는데 이혜정 마담님은 반대로 사실은 나도 아직 책임 속였다 이런 거 있나요? 아직 책임. 전 속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지. 아니 왜?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해야죠. 뭔데? 아니 말을 안 했던 거죠.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테니스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체중이 좀 있다 보니까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여름방학에 레슨을 막 받는데 이렇게 서브를 넣었다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뭐가? 주저앉았는데 그게 디스크가 된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허리 디스크요? 네, 허리 디스크가 됐어요. 그래서 어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가 기어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그렇게 흉터가 없던 시절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뒤를 째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시술이 아니니까. 그래도 시집 가야 하는데 저 아가씨가 그렇게 저 등에 뭐 한 몇 센치 생긴다니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침대에다 이렇게 그 돌 매달아 가지고 다리 늘어 뭐 트레킹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거를 이제 이제 방학 때마다 하고 수시로도 그렇게 그런 치료를 늘 했었죠. 그러니까 늘 제 허리는 부실하고 앉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살 빼라고 살 빼라고 시작한 테니스가 이제 병까지 얻어진 거죠. 살은 안 빼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나 사실 디스크가 있어요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안 했던 거지. 뭐야? 저는 그냥 안 했을 뿐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다 보니까 청소하고 할 때도 막 허리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큰 아이 낳고 작은 아이 낳고 하면서 5번, 6번, 7번, 8번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터진 거죠. 그러고 있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물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도 모르게 좀 갖다 먹으면 안 되냐고. 나오지 그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너 지금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그러셔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그걸 가는데 일어서는데 제가 못 일어서고 이렇게 잡고 한참을 돌아섰으니까 애들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 어디 아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얼른 물 떠다 줘라 이러시는데 막 진짜 이 소름이 솟구쳐서 제가 헝헝 울었어요. 울면서 남편한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래서 내 허리가 지금 이렇다. 이게 이렇게 찔러도 나는 감각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다. 그랬더니 너 바보니? 그래가지고 애를 어떻게 낳았으며 너 왜 그렇게 말 안 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있느냐고 저를 막 꾸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 그러면 속이고 시집 왔구나. 너 그렇게 그런 허리를 가지고 너 시집 오기 전에 알았으면 고쳐서 왔어야지. 왜 네가 그렇게 왔느냐고 막 구중을 하시니까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어머니한테 막 달라들더라고. 아프대지 않냐고. 그래. 아프대지 않냐고. 선배 교수가 계셔가지고 밤에 전화해서 진짜 응급으로 가서 수술을 했더니 이제 제가 그러고 나오고 마취가 깨고 나오니까 남편이 울어서 그 조그만 눈이 이렇게 딱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더래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속이고 시집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자백했어. 네 그랬다는 거예요. 말안 그게 마음구석에 늘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 생각하면 저도 남편한테 이 얘기를 차라리 했으면 나도 고생 덜 하고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막 밉다가도 그때 남편이 저를 들쳐업고 애들 차에 막 태우고 친정에 애들 놓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던 그거는 생명의 의미.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목이 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거야.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